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날씨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산발적으로 다른 날씨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요, 금주 예정된 경제 지표와 이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먼저 보시죠. 정책 수혜 기대감의 LS 전선이요, 미 현지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LS 그룹주를 포함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들까지 온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노보노디스코와 일라이 116부터 먹는 비만 치료제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큐라티스, 인벤티지랩, 블루 엠텍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각 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서 저출생 문제 해결 공약을 내놓으면서 에르코스, 손오공, 꿈비 등의 저출생 관련주들 역시나 운하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요, 어제 파트너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좀 짚어주셨던 엔터와 콘텐츠주들 오늘 모두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전날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지분 일부를 블록대 형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고요. 일부를 먼저 매각, 장기적으로는 지분 전량을 매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거센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 소식 속에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이사회를 통해서 자사주 1,000억 원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올해 1분기 원가 절감 노력과 양극재 판매 확대에 힘입어서 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증가가 실적 반등의 주된 요인이었고요. 광물 가격 안정화도 흑자 전환에 일조했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 생활건강이고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따스한 날씨가 나타났고,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 선에서 40만 원까지 올려잡는 등 앞으로 이 LG 생활건강의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미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은 잘 돼. 한미 협상 긍정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첫 번째로 무역 합의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한미 간 관세와 무역, 산업협력 등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 무역 상대국 15에서 18개국과의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아시아 국가가 최고 수준의 방안을 가지고 왔고 이 공정성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유한타증권 인천지점의 원상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 점검부터 먼저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12시 이제 점심 구간대 1시간 전이죠. 좀 시장이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힘이 빠지고 있고요. 일단은 플러스권의 움직임, 양지수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오전 초반만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했었던 조선 방산 섹터 쪽이 이제 큰 조정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강도가 이제 계속 강해지면서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보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한 2배가 조금 넘게 많은데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자체가 매우 견고하고 주도주가 설령 쉰다고 하더라도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투자 자금들이 시장 밖으로 안 나가고 주식시장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547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수가 200일선 위로 올라탔었다가 다시 이탈을 했었던 사례가 2월달 말, 3월달 말 2번 있었고 그때 당시 회복을 잠깐 했었다가 하향을 200일선 밑으로 하향 이탈을 했을 때는 그 조정폭 자체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어쩌면은 2,574포인트를 살짝 넘어섰고 거기서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장의 눈치 보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관 같은 경우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포지션,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사들이고 있는 현재의 양상입니다. 오늘 또 반도체주의 약세, 자동차들의 강세.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차장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의 계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대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배경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최근 콜레라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해 주신 내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대선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차례 좌초된 이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또 공정한 주식시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오늘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주에는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내내 아마 계속 좀 좋은 관점으로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3월달 계약 체결이 미뤄졌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5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에 원전 테마주 전반적인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24일에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려줌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이었었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딴지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원래 일정보다 한 2달 정도 연기가 된 5월 중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이후에 16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번 성과는 유럽 원전 생태계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를 물리치고 유럽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글로벌 원전 건설 분야에서의 한국 경쟁력이 인정을 받게 된 그런 호재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5호기, 6호기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도 우리가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랑 사우디랑 어느 정도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했었으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삐걱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말을 하기를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123 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123 협정이 뭐냐면은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해 9가지 핵 비확산 기준을 명시를 하고 이거를 충족을 해야지만 미국 기업의 원전 기술 수출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사우디가 근데 이 9개 중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포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과의 노이즈가 어쩌면은 한국 컨소시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로 인해서 유럽 쪽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고 중동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는 올 한 해 내내 관심을 놓지 말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달 중으로 이제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 여기에다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으로 올 한 해 원전주들 좀 긍정의 의견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저희 차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원전 안에서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전 대장주다라면 두산에너비리티를 네. 꼽고 뭐 그 밑에 이제 기자재에서 이제 BH 같은 종목들을 네. 꼽으실 텐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한전기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한 팀코리아 내에서 엔지니어링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통상 원전 설계 관련 용역은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개월 내에 계약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체코 원전 이슈 관련해서 한전 컨소시엄 내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대략 24조 원 정도의 규모다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봐야 알겠지만요. 근데 만약 24조 원 규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전기술이 확보할 수 있는 매출액의 파이는 약 1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많이 보는 쪽은 뭐 1조 5천억까지도 보기도 합니다만 이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신한울 3호기, 4호기 사업에서 확보를 했었던 매출액이 6,100억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장기간 이게 만약에 이제 매출이 뭐 한 번에 일시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제 끊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실적을 좀 어느 정도로 그래도 담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체코 원전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국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연구 과제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 부분도 일단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뭐 크진 않습니다.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4천억 중에서 무려 설계 관련 예산만 1,000억 정도로 일단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영업외 수익이 한 161억이 인식이 됐고요. 올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작년 161억보다 아마 조금 더 크게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외로 한국전력 주도의 원전 사업이 계속적으로 훈풍을 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최선단에서 가장 먼저 관련 수익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전기술 두시고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BH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또 14% 가까운 급등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경신해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지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비교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한전 기술에 조금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차장님의 의견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전염병 관련해서 볼 텐데 이제 콜레라 감염 사례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한양증권 측에서 유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이게 어제 이제 한양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중에서 작년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 대유행이 지금 이제 4월 달이고 좀 있으면 5월 달이잖아요. 네. 1년에 한 절반이 조금 가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유행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내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 좀 더 살펴보면은 2024년도 전 세계 콜레라 사망 환자는 약 5,800명 정도로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사망자가 71%가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이미 1,500명입니다. 그게 악화 추세가 지금 계속 사망자 늘어나는 이 추세가 2024년도랑 비슷하게 진행 중으로 확인이 되고 일단
결론적으로 콜레라 확산이 둔화되는 조짐은 안 나오고 있다. 2024년도에 그 폭증의 현재 진행형이 2025년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WHO 집계에 따르면은 콜레라 감염자 수는 2021년도 22만 명 수준에서 2024년도에 80만 명 수준으로 급증을 했는데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로 인해서 예상 감축의 우려가 있습니다. WHO가 예상 감축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WHO가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보건에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예전만큼 이걸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는데요. 결국 WHO는 생활 지원 중심의 예방 활동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백신 보급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전 세계 유일한 콜레라 백신 공급 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계속 둬야 되지 않나라는 내용의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WHO 공식 인증을 받은 백신 생산 기업으로 실적이 콜레라 환자 증가 추세랑 그 추이를 온전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이제 사노피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굉장히 큰 제약사가 있죠. 근데 거기가 콜레라 백신을 원래 만들었다가 이걸 단종을 시켜버립니다. 뭐 돈이 안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단종을 시켜버리면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유바이오로직스만 WHO 공식 인증 그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단독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의 2024년도 영업이익률이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3배가 이상 그렇게 증가를 해버렸는데 이게 전년도에 이제 WHO의 콜레라 백신 납품 요청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올해의 매출을 좀 추정을 해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52%가 성장한 뭐 1,465억, 영업이익 자체는 76%나 성장한 605억이 될 것으로 지금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 수급의 집중도가 한 2, 3일 정도 사이에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세가 좀 빠르게 좀 분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붙이면 산다라는 관점에서 5일선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일한 콜레라 백신 공급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 콜레라 감염자 수 그리고 이런 실적 기대감 여기에 또 기관의 수급까지 유바이오로직스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두 번째 전염병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대선입니다. 이런 인맥주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진 않고요. 정책주에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실까요? 그렇죠. 네. 인맥주는 이제 끝났죠. 네. 오늘이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가 아마 2강 체제로 이제 네. 2명으로 압축이 될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님이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선 테마주를 인물 관련주가 아니라 네. 각 당의 공약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의 공통된 부양 공약으로는 뭐 AI, 로봇 산업, 반도체, 저출산 이런 것들 결국에는 양 진영 간 부양을 위한 온도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각 정당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선택지 자체가 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각 정당의 그간의 정책 스탠스 이런 것들이랑 결이 많이 좀 다른 새로운 정책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나온 배당 성향 35%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법 추진 이슈를 이제 지난주 24일 날 그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슈 나온 것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자라고 그런 것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러면서 반대에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 환원 확대 명목으로 분리과세안을 다시 발의를 한 것인데요.
상장 기업들의 개인 지배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최대 맥스 45%의 높은 세율 때문에 이거를 배당을 막 늘려버린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받는 실수령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배당 확대에는 조금은 인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번 이 분리과세 이슈,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이 이슈가 진짜 이제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지분 승계 시에 막대한 현금을 좀 필요로 하는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당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장님 혹시 종목 관련된 종목 있으시다면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뭐 찾다 네. 보면은 배당 성향 높은 종목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많은데 막상 정작 뜯어보면은 그 종목들이 대주주가 개인이라기보다는 뭐 어느 회사 지주회사라든지 네. 뭐 대기업들이죠, 주로 뭐 대그룹들의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 혹은 뭐 사모펀드가 이제 대주주인 회사들도 배당 성향이 높고, 그런데 개인이 대주주인 종목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SGC 에너지라는 회사가 일단 이제 피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실적, 성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오직 고배당 분리과세가 시행이 될 경우에 대주주가 가장 좋아할 종목이 무엇이고, 그래서 배당을 여기서보다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 배당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게 뭐가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뭐 OCI랑 한 집안이었던 회사인데 지금 완전히 계열 분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전라도 군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민간 발전 사업자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 개인 오너가 최대 주주인 기업들 중에 3년 평균 배당 성향이 45%로 굉장히 높고, 올해에도 아마 35%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민주당의 35% 이상 배당 성향 기업들의 배당 분리과세를 추진할 경우에 대주주 일가가 상당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하회를 하면서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혹시나 배당이 줄어들면 어쩌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나, 지금 3년 연속 이어져 오고 있는 DPS 1,700원, 그러니까 배당 1,700원 주는 거, 이거는 현 주가 대비해 가지고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이고,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배당 성향에 대한 니즈를 합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지금 많이 하락한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이제 대선이었고, 인맥주들은 지금 지켜보면 지금은 정책주들 위주로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 뭐 일자리 저출산 AI 등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관련한 그러한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 SGC 에너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인천지점의 원상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중국의 AI 산업을 누르려던 미국의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AI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됐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 중인 최신 AI 칩 어센드 910D를 앞세워 엔비디아의 간판 모델 H100을 넘어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2022년 미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끌어막으며 중국의 AI 연구를 옥죄려 했다. 하지만 중국은 예상보다 끈질겼다. 고성능 칩이 막히자 게임용 GPU를 긁어모아 직접 납땜하고 배선해 GPU 농장을 세우는 기발한 대응에 나섰다. 급조된 장비였지만 중국 빅테크와 AI 연구진은 이를 발판 삼아 자생력을 키워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는 어느새 엔비디아의 A100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현재 개발 중인 910D는 더 야심차다. 화웨이는 이르면 5월 첫 샘플을 공개할 예정이며 성능 면에서도 H100을 뛰어넘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H100뿐 아니라 성능을 낮춘 H20 칩까지 중국 수출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화웨이산 칩 수요가 들끓고 있다. 미국의 봉쇄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폭주를 부른 셈이다. 막으려던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를 키워냈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는 엔비디아를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13주차까지 챌린지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성공으로 파트너님께서 마무리해 주셨고요. 새롭게 14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메스와 큐브 엔터이고요. 이 시메스 같은 경우 협력사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인데 이 쿠팡의 AI 기반 지능형 물류 로봇을 추가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해당 종목 공략해 주셨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이요 마이너스 6.35%입니다. 일단 굉장히 악세권 보이고 있어서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으로부터 광고 섭외 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 현지 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증익 사이클을 좀 가져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엔터주 안에서의 최선호주로 큐브 엔터 꼽아주셨는데요. 챌린지 성공률 4%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총 두 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이고요. 일단 누적 성공률 마이너스 2.32%입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메스가요, 저희가 이제 쉬어가는 동안 마이너스 6%대 지금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시메스부터 빠른 진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메스와 두 종목을 통해서 마이너스 2.32%로 현재는 좀 아쉬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메스부터 빠르게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메스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이죠. 2025년도 4월 28일입니다. 장중 6%대까지 하락을 해요. 근데 조금 중요한 게 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중요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는지 혹은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자, 이 종목이 2025년도 4월 달 상승 파동에서 상승 파동의 저점이죠. 이 라인대, 제 중요 라인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0원 라인대죠. 과거에 2025년도 4월 달에 이 상승 파동의 저점인 25,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1%가 넘어가는 1% 넘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제한되는 선에서 낙폭을 좀 더 축소해 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좀 더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큐브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이틀 걸렸죠. 한 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월 6일부터 공략하고 지난주까지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SM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이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오늘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거래량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량 자체적으로
자, 2025년도 3월 달에 장중 22%까지 급등했던 날이죠. 이날에 동반되었던 거래량을 보자면 한 15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150만 주 가까이 되는 이 흐름에 대해서 80%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한 120만 주 정도 되겠죠. 이 12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경신하는 강한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오늘도 이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이 한한령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진출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이 엔터주들 시세보다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메스와 큐브엔터의 경우에는 저희 챌린지 단기 포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저희가 어제 쉬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기 포트 한번 또 파트너님과 점검을 해볼 텐데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367%의 누적 수익률도 보이고 있는 저희 장기 포트 챌린지입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또 장기 포트도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이 장기 포트 수익률 367%. 오늘도 이 장기 포트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 전력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장기 포트 안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2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재미없는 루즈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드디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진전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71%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가파른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2025년도 1월 달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고점을 낮추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 하락 추세를 기준을 잡고 2025년도 2월 달부터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오늘 확실하게 장중 1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으로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이 돌파한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거래량조차도 전 거래일 30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를 동반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500%까지는 거래량 동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대 캔들로 봐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등대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는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되면 강력한 하락 추세를 넘긴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거래량을 동반했고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볼린저 밴드가 수렴 이후에 확장하는 국면에서 이 상승세를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적인 상승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대선 후보들의 정책 수혜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정도 또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어제 전 거래일이죠. 전 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해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한 장 중에 3%대가 넘어가는 장중 조정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의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나오션의 조정으로 인해서 하나그룹주들의 일정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3%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로 인해서 추세를 이탈한다면 실망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저점을 올리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저점에서 강력한 거래량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면서 자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전조로운 상승 랠리 분봉 기준으로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1분 기준으로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세 자릿수 상승 흐름이죠.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좀 더 길게 봤을 때
150%까지도 좀 더 길게 봤을 때 한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한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라인대에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전력 설비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략했던 뭐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일진전기 같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 LS 에코에너지는 비교적 상승 흐름이 조금은 더딥니다.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대를 탈환을 했어요. 자, 어느 라인대냐면 2025년도 3월 31일 날 중요 지지 라인대를 한번 이탈을 했고요. 이 이탈한 중요 지지 라인대 3만 원입니다. 3만 원 라인대를 2025년도 4월 11일 강한 상승세로 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날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눌리더라도 지금 현재 3만 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갈색선을 보자면 자, 수렴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죠. 따라서 이 횡보하는 흐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이 이격, 간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 전 고점을 터치하는 선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강하게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다시 한번 확장을 해 나가면서 강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기 포트의 수익률을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BH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고가를 한 번 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고가를 경신해 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이 4월 달만 하더라도 저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건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AI 산업 발전 이후에 산업 발전에 따른 이 전력 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뽑았죠. 그러면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 하나에도 포함이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거래일에 이어서 전거래일 이제 고가를 돌파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11%라는 흐름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상승 랠리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5월 중으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HD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미포도 효자 종목이죠. 어느새 6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종목도 고가, 신고가 연전연승하고 있어요. 계속 돌파를 나가면서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은 정말 다른 종목들의 비할 바 없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52주 신고가 돌파에 이어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건강한 조정을 받아줘야 좀 기존에 못 사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할 텐데 이게 신규 유입 물량들을 신규 유입 물량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한 15만 원대 왔을 때에는 지켜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포함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이요, 겨울부터 좀 공략을 해주셨던, 꾸준하게 공략해주셨던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4월 말까지도 꾸준하게 이 시장의 동향들 분석을 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사항이나 이런 수정 사항들, 변경 사항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팔로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5가지 종목으로 360%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희 장기 포트 챌린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실전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함께 전문가님과 하면서 받아가고 싶다 하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시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에서 장전 공략주뿐만 아니라 기존에 함께했던 보너스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함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향성도 잡아드리고요.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함께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기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등록 기법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종목들을 한 종목씩 선정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인사이트 넓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논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14주차 챌린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2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2가지 종목에 이어서 한 가지 더해서 2+1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3번만 인사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에 3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일일렉트릭과 태강 우진 중에서 이 제일일렉트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장기포트에서 오늘도 급등에 성공한 일진 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LS 에코에너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와 아마존에서 이 데이터 센터 축소에 대한 강한 부정어,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전력 설비 회사입니다. 이튼이 이 변압 생산기를 변압기를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5천억 달러 기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5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독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제일일렉트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에 관련한 이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도 6%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 11일이죠. 장중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등대 캔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등대 캔들의 시가 그리고 고가, 종가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 시가 보시면 시가 자체가 가격대가 9,140원 부근입니다. 이 9,140원 라인대를 넘지 못했어요. 이탈해서 넘지 못하다가 오늘 장중에 6% 가까운 강한 상승세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 조금 더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다만 이 종목이 아직은 2025년도 4월 23일 고가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이 돌파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지만 돌파를 실패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8,900원 라인대까지도 눌렸다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 챙겨 놓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2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방향성은 상방이라는 거, 이 포인트만 잡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9,990원, 손절가는 8,25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 그리고 방사는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도주 중 한 업종이죠. 근데 이 중심 주도주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태광입니다. 태광은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LNG 터미널 거기다가 LNG 수출 승인에 이어서 이 LNG 수요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 태강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LNG 전방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종목의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2024년도에서 6년도까지 이 배당 성향을 3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밝혔죠. 배당 성향이 이제 주주 환원율 저기에서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합친 게 이 배당 성향인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건 정말 대형주에서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 종목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좀 더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4년도 11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오늘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나서 장중에 3%라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다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선 기자재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이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데요. 후자의 위치에 있죠. 따라서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세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9,500원 기준 잡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우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의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수혜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월 초에는 이 첼코 수주,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주 거기다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우진은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25년도 4월 21일 날 8% 찍고 나서 한 번 더 눌렸습니다. 눌렸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되는 선에서 양봉으로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8,490원, 손절가는 7,35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휴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종목 총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제일일렉트릭, 태광과 우진까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2대1 리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